이 네 사화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제가 자라온 성장 과정은 우리 좀 생략해서 저희 아내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부산 미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책을 만들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뭐로 하지 이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 내용은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목을 뭐로 할까? 그런데 제가 책을 쓰겠다는 내용의 스토리가 내가 부산에서 자라온 그런 과정들, 성장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그 뒤에 이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치 입문하면서 바라봤던 부산의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책을 제목을 쓰자 이래 생각을 해서 제목을 부산 바락이라고 했습니다. 바락의 뜻은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책으로 그런 책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누구 뭐 조언을 듣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지금 어떤가, 뭐 그리고 앞으로 부산 나아갈 방향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뭐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산은 어떤 곳입니까? 뭐 잘 아시죠?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였던 심장입니다. 대기업들도 부산에서 다 태동을 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바다와 같이 숨쉬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재의 한간 민주화의 도시죠. 광주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민주화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유서가 깊고 전통이 깊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노인과 바다 이래 얘기를 하죠. 갈수록 고령화되고 매년 10,000명 이상의 청년이 떠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도심도 원래 도심 자체가 계획도시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원도심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달동네가 절비한 그런 도시입니다. 성장 동력으로 따지면 옛날에 경공업 위주로 우리 부산이 성장을 했지만 목재, 신발 이런 거 중화고급 시대나 반도체 산업 시대에는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기나긴 침체 도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노인과 바다만 얘기하면 매년 옛날에는 저희들 인구 400만 부산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문정수 시장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어릴 때 입에 붙었어요. 물론 400만까지 된 적은 없습니다. 한 380만이 넘는 그 정도까지는 인구는 있었지만 지금은 올해는요 지금 330만도 깨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2040년 되면은 280만 그때까지 예측을 하는데 정말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매년 앞서 얘기했듯이 연평균 10,000명 되는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그런 심각한 도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앞부분에 이제 성장 과정에 내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해운대구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욕만 넘쳤죠. 젊기는 했지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제가 내무부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방자치 균형발전 이런 거 관련된 행정안전부 거기에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이제 지방 재정의 가장 큰 축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부가가치세에 처음에 5%를 떼서 소비세를 만들었고 지금은 22%, 23%까지 소비세율이 올라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걸 제가 지방세 정책과장한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보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죠. 제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의전 행정관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여사님, 저기 왼쪽에 그때 비서실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뒤편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희 전팀에서 행정관을 했던 그런 추억이 깃든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경험을 거치고 나서 부산시에서 왔죠. 부산시에서는 최고위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맡고 그 다음에 행정부 시장 권한대행까지 했었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부산에 오늘 이렇게 책을 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부산의 잠재력을 또한 봤던, 어려움도 봤지만 잠재력을 보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은 뭐 북한에서 시장 아마 권한대행할 때 같습니다. 부지를 설명 듣고 하는 모습들이고 저에 대비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인데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산의 발전의 키와 방향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고, 이 모습은 우리 아까 박인영 의장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셨는데 같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춘 선배님이랑 같이 제가 사실 보궐선거 때 경선에 나와서 뭐 김영춘 선배님이 되시긴 당연히 되셨죠. 당연히 되시긴 했지만 그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이제 대선 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부산시 총괄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같이 유세를 했던 모습이고요. 우리 청장님 계시네요.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가덕도에 직접 가서 제가 시장 후보 때 지난번 지방선거 때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북강설 지역 위원장으로 왔고 우리 신입당원 환영회와 송년회 밤을 행사를 크게 했던 그런 소중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한번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하면서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오거돈 시장 그 민선 6기 때 그때 부산 대개조 이런 거를 제가 플랜을 같이 짜고 했는데, 저는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게 세 가지였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요. 그 게임 체인저 세 가지가 뭐냐면은 가덕신공항하고 월드엑스포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덕신공항은 지금 이제 2029년까지 개항하겠다고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이건 불가역적인 사업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 속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가덕신공항이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하나고요. 두 번째가 월드엑스포입니다. 이제 11월 말 되면은 이제 170개국이 넘는 그런 외국의 각 국가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고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저도 이제 기획실장 할 때부터 부산 엑스포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 위에 행정부시장 권한대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사업화를 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엑스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같이 인정을 하고 같이 지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요, 당시에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권한대행 할 때도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님과 더불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핵심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 연합회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강력과 현역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35조가 되는 협약을 정부가 맺었어요.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사인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날라가 버렸어요.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세 가지 게임 체인저가 부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주제라고 봤는데 현재 이 게임 체인지의 현재 모습들은 어떤가 조금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덕신공항 말씀드렸죠. 무조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엑스포 때문에 2029년까지 개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은 본질적으로 다른 공항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기나 규모나 기능 모든 면에서 두 공항은 경쟁 관계입니다. 사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항이고요. 대구 경북 언론이나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 통신항보다 신공항을 가덕 신공항보다 무조건 더 멋지게, 더 크게, 그리고 더 빨리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틀림없이 경쟁 관계입니다. 먼저 공항이 만들어지는 공항이 선점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TK 신공항 가덕도 제치고 영단권 핵심공항 선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안 하잖아요. 대구 경북 통화신공항 2028년 개항하고 TK 국회의원직 걸어라. 이게 다 대구 언론들의 대구 경북 언론들의 기사 톤입니다. 그만큼 게임 체인저가 가덕 신공항이 중요하고 이거는 모든 면에서 TK 통합신공항과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의 성공 열쇠는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속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월드 엑스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유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건을 보면은 이게 뭐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에 넘는 엑스포 국력을 결집 대역전극을 이란 역전극이라는 거는요 뭘 것 같습니까? 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 리야드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저희 부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전극이 되더라도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는 돼야 되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현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메가시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부울경 특별연합 파견한 메가시티의 자초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동맹 하겠다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괴를 하고 뭐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현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경제동맹체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는요 옛날에 다 해봤던 겁니다. 경제동맹 해서 해봤던 게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을 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들 연합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공식 파기 절차 도입 이건 뭐 옛날 얘기입니다. 이미 파기가 됐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안 한대요. 뭐 행정통합은 영원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부울경 메가시티도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졌죠.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완전히 없어졌고 두 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 개는 반드시 생애는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 더 큰 꿈을 더 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주어진 그 꿈을 꾸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